네, 제가 그 딕셔너리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알파라는 의미는 DCT, 그러니까 딕셔너리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가능한 것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키를 가지고 제가 원소에 접근을 하고 싶은데 어 이렇게 키를 하나만 넣는 거는 괜찮은데 키들의 이렇게 리스트를 만약에 이제 넣으면은 음, 이런 거는 이제 안 됐었죠. 그쵸? 어, 배운 적이 없죠. 근데 요거가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 두 개의 컬럼이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음, 이러한 예제가 이제 또 있는데 당연히 이제 얘가 안 되니까 여기 딕셔너리에서 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안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되는데 얘는 원래 되는 건데 이게 그냥 그 하나의 스트링이 아니고 이렇게 스트링들의 리스트로 이제 전달을 하면은 당연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딕셔너리는 당연히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는 이러한 방식이 이제 불가능했거든요. 이렇게 처음부터 5개의 원소를 뽑아달라. 이렇게 뽑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불가능했는데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가능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컬럼이 선택되는 게 아니고 로우들이 선택되는 거죠. 처음부터 5개.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예제 아마 1, 2, 3, 4는 다 컬럼들을 뭔가 이제 선택하는 그 컬럼 인덱싱에 해당되는 것이고 얘는 이제 그 5번째 예시는 로우 인덱싱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아무튼 뭐 이 컨셉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클래스 느낌으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그 딕셔너리 느낌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요게 그 데이터 프레임이 컬럼 이름이 키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제 요거를 이제 잘 떠올려 보면 이제 아까도 이제 잠깐 보여드렸는데, 어,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 이름들이 이제 뭐가 있는지, 지금은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치기만 해도 컬럼 이름들이 확 보이는데, 데이터가 이제 많으면 이제 컬럼 이름들이 여기 막 생략이 되고 그래서 잘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뭐 요렇게 해서 많이 보는데, 그거 말고 이게 그냥 그 딕셔너리처럼 이해를 할 수 있고 컬럼 이름이 이제 키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이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컬럼 이름을 확인을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얘가 되니까.
이렇게 하자. 즉 아래와 같은 그래서 키 메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컬럼들의 이름을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컨셉, 이제 두 번째 컨셉이니까, 첫 번째 컨셉은 그냥 얘도 어차피 오브젝트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제 오브젝트일 뿐이니까, 요러한 이제 메소드들이나 아니면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컬럼 이름에 해당되는, 어트리뷰트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나 항상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트리뷰트에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이제 그 딕셔너리로 이해해서 그 컬럼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딕셔너리 그 자체보다 딕셔너리에서 뭔가 추가된 기능이 있었고 일반적인 딕셔너리에서는 되지 않았는데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되는 그러한 기능들도 몇 개 있었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는 이제 클래스에서 나온 인스턴스처럼 생각했고 하나는 이제 딕셔너리처럼 생각을 했는데 데이터 프레임을 넘파이 어레이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이제 숫자들로 막 인덱싱하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넘파이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데이터 프레임에 이제 i록이라는 이러한 또 어트리뷰트이 있거든요. 얘에 접근하면은 얘도 이제 어떤 이제 오브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자체를 넘파이 어레이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두 번째에서 막 계속 했던 논리는 딕셔너리가 되면은 데이터 프레임도 돼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계속 이제 넘파이가 되면은 데이터 프레임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음. 우선 이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넘파이 어레이로 만들고 이렇게 설명을 좀 써줍시다. 좀 많네. 뭔가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까 이것도 좀 찝찝했는데 생략을 해야 되겠어. 자, 예시를 좀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그 얘는 그냥 넘파이 어레이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이제 로우를 선택하는 방법. 첫 번째 로우를 이제 선택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는 이제 중첩 리스트 구조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파이썬 입문에 제가 옛날에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으면 하여튼 로우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땡땡을 생략을 해도 됐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아래에서 선택을 하는 것처럼 그 우리 R 프로그램에서 선택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도 어, 첫 번째 로우가 선택이 되죠. 아무튼 이게 그 다 가능합니다. 그 얘가 되면은 뭐도 된다는 논리냐면은 이 ARR 대신에 df.i 룩을 쓰면은 다 된다는 거예요. 에러나는 게 없고 이제 다 이제 선택이 되죠. 그러니까 그 얘도 선택이 되고 얘도 선택이 되고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잘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로우가 아니고 뭐 그 1, 2, 3에 해당되는 로우를 내가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제 선택하고 싶은 애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전달을 해가지고 가능했었죠. 벡터의 형태로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이 처음 이제 세 개의 로우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되면은 얘도 다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세 개의 로우가 선택이 됩니다. 어, 그 요런 것도 되죠. 처음 세 개의 로우를 내가 선택을 하고 싶은데 그 이제 이거를 내가 이제 치기보다 0부터 이제 3까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싶다 라고 입력을 해주면은 동일하게 처음 세 개의 로우를 선택할 수 있죠. 여기는 이제 끝점이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0부터 3까지 하면은 0, 1, 2, 3 중에서 3은 포함되지 않고 0, 1, 2에 해당되는 인덱스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얘가 되면은 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 이 자체로 거의 넘파이 어레이처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되면 얘도 된다는 거예요. 그쵸? 지금 예시 1, 2, 3을 제가 들었는데 1, 2, 3은 그 원소를 이제 인덱싱 할 때 그 한 개의 레이블을 전달했고 그러니까 0이라는 그냥 하나의 숫자만 전달을 했고 얘는 그 레이블들의 리스트를 전달을 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슬라이싱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땡땡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0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덱싱을 하는 걸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법이 이제 다 가능하죠. 넘파이에서 이제 원래 다 가능한 거였으니까 얘도 이제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우에 대해서 인덱싱하는 거를 다루었는데 컬럼도 똑같아요. 컬럼도 여기 이제 첫 번째 예시에서 이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첫 번째 컬럼이 나오게 되죠. 얘는 당연히 안 되겠죠. 얘는 첫 번째 로우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없고, 요것도 우리 넘파에서 쓸 수 없었죠. 그래갖고 첫 번째 이제 컬럼을 뽑을 때는 이제 앞에 이렇게 콜론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컴마 0 이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얘도 이거 두 개는 안 되겠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제 컬럼에 해당되는 그 첫 번째 컬럼이라는 거는 출석 점수였나? 그렇죠? 이렇게 여기 첫 번째 컬럼에 해당되는 출석 점수들이 이렇게 뽑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당연히 얘는 안 될 테고 여기도 안 될 겁니다. 이러면 처음 3개의 컬럼을 선택하게 되는데 뭐 컬럼 4개밖에 없으니까 컬럼 1, 컬럼 3을 선택하는 요거를 이 명령을 쓰면은 처음 이제 컬럼 1이랑 그러니까 그 출석 점수에 해당되는 점수하고 세 번째 컬럼 그러니까 중간고사 점수에 해당되는 컬럼이 선택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얘가 되면은 당연히 뭐도 된다? 좀 기네 이거. 요것도 이제 된다는 거죠. 그쵸?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슬라이싱도 요거 두 개는 이제 안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처음 두 개의 컬럼이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처음 세 개로 할까? 처음 세 개를 이게 선택하고 얘도 처음 세 개의 끝점은 포함 당연히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세 개의 컬럼이 선택이 되고 얘가 되니까 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세 개의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이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되냐, 요건 될까, 저건 될까 이렇게 따질 때 일단 df.i로 요 자체가 그냥 numpy 어레이하고 거의 비슷하게 동작한다. 그래서 numpy가 되면 아마 거의 다 될 거다. 거기 이제 플러스 이제 그 df하고 이제 요렇게 쓰는 거 있죠. 얘는 기본적으로 딕셔너리랑 이제 동작을 비슷하게 한다. 그래서 딕셔너리가 되는 거면 얘도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알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 컨셉인데 요게 특이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배운 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배운 거에는 없고, 그러니까 넘파이나 뭐 딕셔너리처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이제 독특한, 그리고 R에서는 우리가 익숙한 그 데이터 프레임, 그러한 방식으로 인덱싱을 하는 컨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컨셉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편해요. 이게 이제 제일 편한 방식이고, 아래에 좀 익숙하시면 이제 아래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 혹은 이제 팁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잠깐 R로 가가지고 그거를 좀 해볼까? 요거는 콜앱에서만 어, 사용 가능한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실습하실 필요는 없고 이거를 요거를 이제 실습하고 싶으면 R 스튜디오를 키셔갖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실 그냥 주피터에서 이거 깔아서 해도 되긴 하는데 뭐 그냥 이거 한번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마는 거라 가지고 제가 여기서 R 스튜디오를 키고 보여드리면 되는데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서 저는 타이드버스를 부르면은 이제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러한 데이터에서 내가 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이렇게 어 로우를 뽑고 그쵸? 여기에서 모델이랑 뭐 그 여기까지 뽑고 싶다. 모델 그다음에 이어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뽑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었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로우는 그냥 숫자로 그다음에 컬럼은 이렇게 문자열로 이렇게 이제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보다 이제 조금 사실 더 몇 가지 기능들이 더 있는데,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티블이랑 완전히 이제 똑같이 제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이제 mpg 잠깐만요. 여기에서 처음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로우로 뽑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뽑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판다스에서는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게 R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 혹은 티블과 판다스에서 df.log이라고 친 게 완전히 똑같은 동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그냥 비슷한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되죠. 음, 요것도 이 로우를 뽑는 방법이랑 컬럼을 뽑는 방법을 이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단일 레이블을 넣어서 하는 방법.
아무튼 여기에서 내가 그 첫 번째 로우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의 결과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내가 로우를 선택할 때는 마치 이제 넘파이에서 로우를 선택하는 거하고 똑같은 문법을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된다는 거는 요것도 된다는 거고 넘파이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 말은 이제 요것도 된다는 거죠.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레이블들의 이제 리스트를 넣을 수도 있겠죠. 0, 1, 2. 얘가 되고 얘도 되고 이렇게 세 개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싱도 당연히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끝점이 포함 안 됐잖아요. 얘는 끝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0, 1, 2, 그 다음에 3까지 끝점이 포함되니까 3까지 이제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게 처음 3개가 아니고 처음 4개가 되겠죠. 지워야지. 반복이야. 그러니까 이 끝점이 포함되는 것도 저는 R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끝점 포함되잖아. 1부터 5까지 해갖고 이제 5개가 뽑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컬럼 인덱싱. 컬럼 인덱싱도 비슷한데, 얘는 비슷하지 않구나. 좀 달라. 우리 아이로그로 할 때는, 그러니까 그 넘파이 스타일로 이제 할 때는 내가 이제 첫 번째 컬럼을 뽑고 싶으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첫 번째 컬럼을 뽑고 싶으면은 첫 번째 컬럼에 이렇게 이름을 써서 뽑을 수가 있어요. 얘는 안 되는데 얘는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도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원래 이게 됐었잖아요. 요게 이제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컬럼 이름들의 리스트를 전달해서 뽑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미드 이렇게 하면은 출석 점수하고 중간고사 점수가 이렇게 뽑히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슬라이싱인데 좀 쉬었다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은 그 ATT부터 시작해갖고 중간고사 점수까지 이렇게 슬라이싱으로 뽑히게 됩니다. 이게 아래서는 아까 안 됐었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미드가 어떻게 보면 이 끝점이잖아요. 요것도 이제 끝점이 포함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3번 예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요거를 안 했는데, 로우 인덱싱이랑 컬럼 인덱싱을 이제 각각 했는데, 이거를 동시에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는 처음 3개의 컬럼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요런 식으로 선택을 한다든지, 그럼 이제 여기에 한 칸씩 띄고 이렇게 그 로우가 이렇게 선택되게 되죠. 아니면은, 그냥 요렇게만 하게 되면은, 어, 0, 1, 2, 0, 1, 2. 그러니까 로우가 이제 2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0, 컬럼 인덱스는 0부터 3까지 이러한 애들이 이제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두 개를 이제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파이하고 똑같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뒤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요 예시를 넣어놔야 되겠다. 그래도 그다음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로우 플러스 컬럼 인덱싱이 가능한데 이건 이렇게 할까? 이런 식으로 로우 플러스 이제 컬럼 인덱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그냥 결합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요거는 쉽죠. 그래서 컨셉 1, 2, 3, 4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